네, 안녕하십니까. 또 싱싱사과대추 대표 최성규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나무 시장에서 나무를 사거나 또 우리가 이제 묘목 시장에 가서 또 어디 이렇게 나무를 사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을 적이 있습니다. 또 물론 저에게도 나무를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또 심습니다. 또 우리 조성국 대표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구입해서 대부분이 식재를 합니다만은, 식재하실 때 요령, 오늘은 또 나무를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심는데 어떤 나무가 좋은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나무 상태의 뿌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일반적으로 지금은 잘라도 나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대추밭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묘목장입니다. 묘목장 안에 밖에 아니고 실내에 있는 대충 제 보면 이제 물론 제가 대추가추 전문입니다. 대추가추 전문인데, 이렇게 보시면 대추가추 전문인데 물론 사과도 있고 여러분들이 찾는 수종은 다 해서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있게끔 판매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조금 늘었어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대추만추 전문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판매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종을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임산물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런 묘목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또 묘목을 심는 방법, 대부분이 이제 묘목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심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나무에 따라서 우리 지금 대추하고 일종의 말하면 사과도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사과들은 이렇게 실뿌리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사과는 보편 작은 묘입니다. 작은이 뭐냐 그러면은, 작은이라는 대목은 뭐가 작은이냐 그러면 일종의 나무를 시무시를 넣어서 땅에다 묻어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서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접을 붙여서 하는 게 작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보면 이제 일반 이중대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어떠냐 그러면, 먼저 나무를 선 심고 거기에다가 자르고 26 대목을 접을 붙인 상태에서 위에다가 접을 한 번 더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무를 키우는 것이 그 방법이 있고, 이거는 희무실하는 게 뭐냐면 가지를 당겨서 땅에다 묻어서 거기서 뿌리를 만들어서 잘라 가지고 거기다 접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작은 묘목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과의 묘목에서 작은 묘 하면은 가장 좋은 묘목을 작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지금 특히 이제 대추를 저희 지금 이게 특묘 기준에서 판매하는 대추입니다. 대추인데 지금 물론 여기서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잘라도 주고 작게 이렇게 잘라서 갑니다만은, 지금 현 상태는 키가 커요. 키가 큰데 이 키 큰 나무를 잘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주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한번 볼게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는데 오늘은 내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뿌리 형성화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비닐이 접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 심어주면 물론 되겠지만 뿌리를 다 펴가지고 심으려가 힘드니까, 지금 상태는 나무가 휴먼 기간입니다. 휴먼. 뭐냐 그러면 지금 잠자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잘라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도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고, 이 크기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먼저 들어갈게요.
요 지금 비닐을 우리가 접을 하기 때문에 비닐을 이렇게 다 싸놨어요. 그래서 요 비닐 부분을 쑥 당겨 가지고 터버리고, 그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싹 풀러서 이걸 풀러줘야 돼요. 이걸 풀러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심으면 여가 똑 잘라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웃대가리가 잘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러주셔서 심을 때는 이제 보시면은 이 나무를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심어서 심어 놓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아래쪽에서는 순이 안 터지고 여 위에서만 꼭지에서만 순이 터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죠. 그럼 나무가 높아져 버리겠죠. 굉장히 고가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짧게 심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나무를 크게 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눈 두세 마디만 놔놓고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옆가지들을 잘라야 돼요. 왜 자르냐 그러면 심고 나서 비닐을 씌워서 여러분들한테 수분을 방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닐과 쑥쑥 들어갑니다. 이 속으로 꾹꾹 눌러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심느냐 그러면은 보편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푹 깊게 심으면 좋겠지. 그런데 깊게 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집에 지금 가면은 보편 우리가 이제 택배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이 그 산에 미리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보내면은 산에 가서 그 낙엽 부엽토 하라니까 낙엽 썩은 것을 그냥 들고 와서 그게 부엽토다. 근데 그건 절대 부엽토가 아니에요. 그건 낙엽 썩은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근데 그 낙엽 썩은 걸 밑에를 다 제끼고 나면은 시커먼 흙이 나옵니다. 내가 만졌을 때 딱 잡혔을 때 부드러운 흙이 그게 부엽토예요. 밑에 딱딱한 것은 그냥 땅에 흙, 그거는 진짜 흙이고, 내가 만져서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부엽토입니다. 그래서 그 부엽토에는 수만 종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갖다가 큰 다라이 통에다가 내가 뿌리가 여기에서 접목 부위가 잠길 만큼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 부엽토를 넣어서 휘 저어주면은 그 속에서는 수만 종의 미생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룻밤 담갔다가 하면은 뿌리 밝은제보다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고 다 끄집어낼 때는 하룻밤 정도는 품앗이 담가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끄집어낼 때는 뭐 흙을 좀 흔들어 버리면은 아마 이쪽에 있는 균이 그쪽으로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좀 흔들어서 가서 심어라. 그리고 이걸 심는 방법. 내가 어떻게 심지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심는다 그러면은 심는 것을 대부분이 이제 많이 우리가 몇천 주씩 몇백 주씩 뭐 이렇게 심는다 그러면은 밭을 곱게 그 트랙터로 친 다음에 고를 관리기로 고를 한 줄 쭉 타고, 그러니까 관리기로 고를 타는데 어떻게 타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밭이 있다 그러면 밭이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든 뭐 세모로가 났건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뭐냐면 우아래 이게 계단식인 그런 땅을 가졌건 이렇게 됐건 간에 첫째적인 것은 이제 배수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배수가 잘 돼야 되겠죠. 땅이 배수가 안 되면 유공간을 묻든지 뒷독으로 이파이 파갖고 오는 물을 돌려주든지 그리 해야 되고요. 고랑의 방향. 그렇죠. 꼬랑의 방향이 그렇죠. 꼬랑의 방향은 알려주세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고를 친다 그러면은 경사도가 있다. 우리가 이게 산에 이렇게 경사도가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 밑으로 심으면 안 됩니다. 사선으로 심어야 돼요. 사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사도가 이렇게 돼 있는 땅에다 이렇게 고를 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심어야 되겠죠. 사선으로.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도로와 내가 작업하기 쉬운 도로에서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쪽으로 이렇게 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어도 고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냐면은 나무를 심어도 보통 남풍이 불고 북풍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랑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경사도가 있는 땅에는 항상 사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흙이 다 실려 내립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단 곱게 그 트랙터로 땅을 다 친 다음에 내가 심을 그 고랑을 보통 보면 나무 이제 내 토지에서 바깥에다가 심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잎이 남아갖고 넘어가면 남의 땅에 가면은 그쪽 주인이 뭐라 하니까. 그래서 한 메다나 메다 50 정도는 띄워야 돼요. 보통 1m 정도 띄워주시면 될 겁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측지를 길게 뽑지 않으니까. 그래서 1m 정도 띄운 그 자리를 관리기로 곱게 쭉 끝에서 끝다리까지 저쪽 1m 띄우고 이쪽 1m 띄워서 고를 깊게 탄 다음에 한 15cm 정도의 고를 밑으로 판 다음 내가 주간거리를 메다로 심겠다 그러면 1m 자리를 만드는 거고, 메다 50을 심겠다 그러면 메다 50 자리를 만들고, 2m로 심겠다 그러면 2m 자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보는 쪽에서 먼저 이렇게 놓고 흙을 살짝 손으로 덮은 다음에 이렇게 뒤로 가야 되겠죠. 뒤로 가면서 자리를 대놓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흔들리지만 않고 넘어가지만 않을 정도로 한 다음 다시 관리기로 우리 고추둑 만들듯이 뚝을 만들듯이 삥 둘러서 두 바퀴만 왔다 갔다 이렇게 돌리면은 둑이 충분하게 생깁니다. 생겨서 거기다가 먼저 둑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물을 주셔야 돼요. 긴 호스로 가서 물 꽂을 대로 해서 꾹꾹 찔러서 꿀렁꿀렁 할 정도로 물을 주셔서 공기층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흙이 이렇게 쭉 물을 줬으니까 깔아앉으면 그걸 손으로 그 빈 자리를 채워서 둑을 곱게 만든 후에 지금 관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거기다 점적 하나를 집어넣고 한 줄만 집어넣습니다. 위에다 나무에 붙여서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주는데 두 사람이서,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진 상태에서 비닐을 쭉 꿇고는 못 가잖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양옆에 둘이서 잡고 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꾹꾹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중심부를. 그러니까 메다 20 정도의 우리 고추 비닐을 약간 두툼한 거를 가지고 꾹꾹 눌러주게 되면은, 따라가면서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 한 중심부가 되겠죠. 중심부를 눌러주니까, 그러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만 비닐 위에다가 흙을 놔주면서 지나가면은 끝까지 가서 다시 그 비닐을 삽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관리기를 도롱을 이빨이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낮춰야 되겠죠. 낮춰서 요 발을 그러니까 돌아가는 도롱이 요 정도만 조금만 남게 하고 그 상태로 한 바퀴 삥 다시 돌려버리면 자동으로 흙덮기가 됩니다. 비닐 덮기가. 그러면은 자연적인 둑이 생기니까 배수가 잘 돼서 좋고, 또 잘 덮어지니까 수분이 빠지지 않아서 좋고. 나무는 첫째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수분입니다. 수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 수분이 있어줘야만이 뿌리가 이게 잘 발근을 해요. 이렇게 발근을 해서 얘가 움직여요. 그래야만이 이 나무가 성장을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지에다 갖다 심어서 땅에다가 비닐 런칭을 하지 않고 심어 놓으면 수분이 증발돼 버리니까 나무가 훨씬 더 크는 속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반밖에 안 커요. 근데 비닐을 씌워서 제대로 이렇게 수분 관리를 해준 나무는 배 이상이 큽니다. 그만큼 성장력이 빠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편 나무로 심었을 때, 그렇게 심었을 때는 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짝 비춰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봐보시면은 나무에 보면 여기 접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접목 부위가 땅에 푹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에 약간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서 심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덮을 때 내가 고랑을 손질해서 잡을 때 만약에 흙에 들어갔다면 살짝 당겨 갖고 위로 올려 갖고 잡아 주면서
요 나무를 똑바로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심으시면 되는 거. 오늘은 이 나무 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렸고요. 또 그거를 고추 비닐 아니고 부직포나 제초 매트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제초 매트를 하면 심어놓고 제초 매트를 심었을 때는 제초 매트로 양옆에 위에다가 해주는데 최소한 바람이 공기나 이렇게 잘 들이게 앉아서 안 벌어지도록 위에 부분을 안 벌어지도록 나무에가 이렇게 딱 겹쳐서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나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만들어. 그렇죠. 고랑 따라서. 그렇죠. 고랑 따라해서 전체적으로 다 덮어주시면은 내가 풀 관리가 다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 점적호수를 집어넣고 물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다 해도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우리 보통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같은 것은 이제 그때그때 다릅니다만은 나무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요. 나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것은 또 그때 또 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또 요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혹시 뭐 발이 뭐 적어서 그러는데 이 잔뿌리 서너 개만 있어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상처가 났다 해도 이게 상처가 아니라 이게 잘라도 사는데 뿌리 다 잘랐잖아요. 잘라도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심어 두셨다가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해도 내가 하나하나를 다 이건 묶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많이 저희 작업할 때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혹시라도 뿌리 하나도 보고 없는 것들은 다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른들이 그걸 집어넣고 하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농업이 그런 건가 하지 말하기도 하셔서 간혹가다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혹시라도 나올까 싶어서 한두 개씩은 내가 더 넣어서 보내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런 것도 양해해 주시고 항상 저희 또 싱싱사과대추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또 묘목은 항상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잘 하셔서 좋은 묘목으로 여러분들 식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뭐 이 주문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데 나무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심고 나서 그냥 얘가 그냥 가만히 크길 바란다고 하면은 안 심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어주면 절대 좋은 결과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하나를 시도하고 심고 키우려 하면은 그만큼 정성과 애정과 내 열정이 있어줘야만이 여기에서 좋은 열매를 갖다 준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알차들에도 우리 조성구 대표님 또 멀리서 와서 고생했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혹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혹여 궁금한 점이 있었다든가 그러면은 또 연락 주시고요. 참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빠뜨렸어요. 이 나무 심을 때는요, 화학 비료 퇴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심기 전 3개월 전에 그것도 안 썩은 거 이렇게 발효가 되지 않는 퇴비도 주시면 안 돼요. 발효가 어느 정도 60, 70% 이상 된 퇴비를 3개월 전에 심기 3, 4개월 전에 주셨다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안에서 우리가 비닐을 씌우고 안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안에서 이게 부식이 돼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얘는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많은 것을 퇴비를 주고 심어서 심으면 얘가 잘 되겠지 그러는데 그것은 어떠냐면 갓난아이한테 밥을 먹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걸 한다고 해서 얘가 소화를 하거나 그만큼 빨리 흡수를 해서 하지 않아요.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이에요. 수분이 그렇게 하시고 잘 키워서 위에다가 나중에 퇴비 줘도 얼마든지 주고 영양가 줘도 얼마든지 줍니다. 그래서 퇴비나 이런 거 욕심내지 마세요. 화학비료. 아무튼 여기까지 또 하고 여러분들께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싱사과대주 대표 최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